100억 매출 일궈낸 며느리가 왜 빈손으로 쫓겨났을까요? 5년 전 연매출 2억, 빚 30억에 허덕이던 망해가는 주조장. 밤새워 일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100억 기업으로 키워낸 건 오직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자는 남편의 눈물 섞인 말에 속아 위장이온 도장을 찍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린 건 전처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빼앗긴 회사, 빼앗긴 집, 빼앗긴 인생.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는 걸. 내일부터 이 집 술은 그냥 썩은 물이 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청명 주조장 연구실, 새벽 4시. 그녀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지난 5년간 시댁의 냉대 속에서도 이 주조장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다. 연 매출 2억이었던 망해가는 종갓집 술 사업을 100억 기업으로 키워낸 건 순전히 그녀의 땀과 눈물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신제품만 성공하면 어머님도 준혁이도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지수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드디어 신제품 완성했어. 아침에 꼭 맛 좀 봐줘. 설렘을 담아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새벽 4시,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오전 7시가 되자 연구실 문이 열렸다. 특유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조 여사가 들어섰다. 60대 중반 한복 치마 저고리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시어머니의 모습은 아침부터 위압적이었다. 방 안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 조 여사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수는 재빨리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일찍 오셨네요. 일찍은 무슨. 며느리가 밤새 집에도 안 들어오길래 뭐 하나 보러 왔지. 술독에 빠진 것도 아니고. 종갓집 며느리가 이 꼴로 술이나 만지작거리고 앉아있으니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지수의 미간이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신제품 개발 중이에요, 어머님. 이번 프리미엄 라인은 백화점 입점까지 확정됐어요. 대박 날 겁니다. 대박? 돈 냄새만 나면 파리처럼 달려드는 게 꼭 장사꾼 같아. 그래서 넌 품위가 없다니까. 우리 유라는 이러지 않았는데. 유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수의 손이 굳었다. 이유라. 남편 준혁의 전처이자 부잣집 외동딸. 결혼 3년 만에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는 그 여자. 시어머니는 유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다. 유라는 말이야, 직접 술 만지는 일 같은 건 안 했어. 대신 품격 있게 바이어들이랑 골프나 치고 미술관이나 다니면서 인맥을 넓혔지. 그게 진짜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이야. 넌 그냥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제가 일꾼이든 뭐든 이 회사를 살린 건 사실 아닙니까? 지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5년 전만 해도 빚이 30억이었어요. 은행 이자도 못 갚아서 주조장 문 닫을 뻔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살렸는데요? 조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근데 말이야, 지수야.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주면 안 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넌 그냥 우리 가문이 일꾼일 뿐이야.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 그 이상 착각하지 마. 싸늘한 말과 함께 조 여사는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연구실에서 지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 그토록 기뻐하며 완성했던 청명 프리미엄 17 샘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술잔을 바라보던 지수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대체 뭐지? 5년간의 헌신. 하지만 돌아온 건 일꾼이라는 차가운 단어뿐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 저녁 남편이 꺼낼 중요한 얘기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청명가 본체 거실, 오후 7시. 저녁 식사를 마친 지수는 설거지를 하려다 시어머니의 손짓에 멈춰섰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도준혁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옆 테이블 위엔 반쯤 비어버린 양주병이 놓여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함 그 자체였다.
앉아, 지수야. 오늘 진짜 심각한 얘기 해야 돼. 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긴급 압류 통지서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은행에서 왔어. 우리 회사 사업자금 대출. 연체됐다고. 뭐? 대출이 연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매달 확인했는데. 청명 주조 주식회사명의 대출금 15억 원 3개월 연체로 인한 압류 집행 예정 통지. 눈앞이 아찔했다. 내가 어머니랑 상의해서 몰래 받았어. 미안해, 지수야.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연체가 된 거야? 대체 그 돈은 어디 쓴 거야? 바이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 그 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수야, 나 진짜 어떡해. 이러다 회사 날아가. 네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게 다 물거품이 돼. 100억 매출. 5년간의 헌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내 명의로 된 집, 차, 주식. 다 압류 들어와. 이 본체 건물도. 그것도 압류 대상이야. 300년 된 한옥. 이 집안의 상징이자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곳. 그 집마저 압류된다? 내 생각엔 말이야. 준혁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땀으로 축축했다. 잠깐만 갈라서자. 위장이혼이야, 위장이혼. 서류상으로만. 지수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지금 이혼하면 내 명의 자산만 압류되고 너 명의 자산은 안전해. 그리고 내가 가진 회사 지분 49%. 이것도 재산 분할로 너 앞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압류 피할 수 있어. 회사도 지킬 수 있고 이 집도 지킬 수 있어.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수야, 이거 다 우리 가족 지키려는 거야. 너가 얼마나 이 회사 위에 애썼는지. 그걸 날려버릴 순 없어. 서류상으로만. 진짜 갈라서는 거 아니야. 준혁은 소파 옆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거 법원 제출하고 한 6개월만. 아니, 1년만 서류상으로만 남남인 척하는 거야. 그 사이 대출금 정리하고 압류 풀리면 바로 재혼하면 돼. 어차피 우린 사랑하는 부부잖아.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진짜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그의 눈빛은 애절했다. 지수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떳떳한 방법도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가 날아간다면,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조 여사가 들어왔다.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우리 집안 좀 지켜줘. 300년 종가가 네 손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진 않잖니?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회사 지분 49%면 너가 실질적인 대표가 되는 거야. 준혁이 지분까지 합치면 완전히 너 거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인정의 말을 듣는 게. 준혁이 도장을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가족 지키자. 1년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꼭 책임질게. 도장을 쥔 지수의 손이 떨렸다. 정말 1년 후엔 재혼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준혁은 지수를 꽉 안아주었다. 5년을 함께한 남편. 이 사람을 믿어야지. 내 남편인데. 지수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서류에 찍었다. 조 여사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다. 이 순간 방박복도에서 누군가가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준혁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지수는 주조장 일에 매달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현관 신발장 앞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다. 빨간 밑창이 선명한 한 켤레에 200만 원은 좋게 넘을 하이힐. 그 옆엔 명품 브랜드 쇼핑백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다. 안방 소파에는 조 여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새하얀 샤넬 투피스를 입은 우아한 여자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조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 왔니?
여기 왜 유라 씨가? 유라가 인사하러 왔어.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고.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유라의 시선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아, 그 전에 말이야. 조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야, 너 짐 싸야겠다. 여기 이제 네 집 아니야. 이제 유라 명의야. 뭐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명의도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지수 씨. 당신 이혼했잖아요. 이혼하면 공동명의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준혁 오빠 지분은 제가 샀어요. 정당하게. 지수는 준혁을 돌아봤다.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설명 좀 해봐. 준혁은 시선을 피했다. 대답 좀 해봐. 위장이혼이라며. 1년 후에 재혼한다며. 미안해, 지수야. 위장이혼 아니었어. 진짜 이혼이야. 우리 끝난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진짜 이혼?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랬잖아. 회사 지키려고, 가족 지키려고 서류상으로만 갈라서는 거라고. 내가 거짓말한 거야.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유라 씨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미안해. 근데 넌 애초에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잖아. 유라가 더 어울려. 지수는 비틀거렸다. 조 여사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지수야, 정신 차려. 너 이제 남이야. 나 너 며느리로 안 봐. 애초에 그냥 일꾼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아하게 머리를 넘겼다. 회사 지분 49%. 그것도 제 거예요. 재산분할 각서에 사인했잖아요, 지수씨. 준혁 오빠 명의 재산은 전부 유라한테 양도한다고.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혼 서류라고 했지만 그 뒤에 무엇이 더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짐 싸. 당장 나가. 안 돼요. 이 집은 제가 지켰다고요. 회사도 제가. 준혁이 소리쳤다. 지수야, 제발 좀 품위 있게 가. 지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5년 동안 밤새워 일하고 빚 갚고 회사 살리고 그게 다 뭐였어? 그건 고마워. 진심으로. 근데 이제 끝이야. 준혁은 차갑게 돌아섰다. 유라가 그의 팔짱을 끼며 지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지수씨,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회사 잘 키워놨네요. 제가 잘 운영할게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청명 주조 주식회사 해고 통지서. 쉽게 말하면 당신 잘렸어요. 오늘부로 청명 주조 대표직에서 해고. 해고? 무슨 권한으로? 저 준혁 오빠 그리고 어머님. 우리 셋이 지분 85%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 0%. 아무것도 없어요, 지수씨. 믿을 수 없었다. 유라는 무릎을 굽혀 지수와 눈을 맞췄다. 당신 같은 천한 출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에 있는 게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준혁 오빠랑 1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깔끔하게 내쫓을까? 위장이혼 시나리오도 압류 각본도 전부 제가 짰어요. 그리고 투자금이요? 제가 싹 뺐어요. 제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전부 빼돌렸죠. 15억.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유라는 일어서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당신 실수했어. 나 회계사 출신이야. 5년 동안 회사 장부 전부 관리한 사람이고 준혁이가 나한테 넘긴다던 그 지분들 사실 전부 유령법인으로 돌려놨더라. 나 몰래 비자금 만들려고. 순간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회사 돈 흐름은 매일 체크했어. 3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준혁이가 이상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 이거 국세청 가면 탈세, 횡령, 배임 다 걸려. 준혁이랑 유라 씨 둘 다 감옥 가. 그리고 말이야. 지수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녹음? 이거 법원 가면 사기혼, 사기 이혼으로 전부 무효야. 준혁이 감옥 가고 재산 분할도 다시 원점이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지수야. 무슨 소리야?
준혁이 황급히 들어왔다. 조 여사도 뒤따라 들어왔다. 다 알아요, 준혁 씨. 전부 증거 있어요. 이 미친년이. 미친년? 5년 동안 당신네 집안 빚 갚아준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예요? 닥쳐. 당장 그거 내놔. 준혁이 달려들었다. 이미 늦었어요. 사보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국세청 제보도 넣었어요. 5년 동안 배운 거예요. 당신들한테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짓밟는지. 고마워요.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2주 후에 법원에서 봐요. 준비 많이 하고 오세요. 지수야, 잠깐만.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우산도 없이 뛰어나왔다.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지수야, 제발. 국세청 제보 취소해줘. 응? 우리 다시 얘기하자. 5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유라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전처를 택한 거, 돈을 택한 거.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 시작하자. 용서? 5년 동안 날 일꾼 취급하면서 용서를 바래요? 그때 조 여사가 문 앞에 나타났다. 너 진짜 이럴 거니? 국세청 제보 취소 안 하면 우리 집안 망한다. 알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너 걷어줬잖아. 5년 동안 밤샘 노동에 폭언 듣고 무시당하고 결국 쫓겨나는 게 영광이에요? 넌 원래 그럴 자격도 없는 애였어. 우리가 기회를 준 거야. 기회요? 지수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 이게 기회예요? 지수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이 앞치마에 바친 내 5년. 아니, 결혼 준비하고 신혼살이하고 10년이에요. 내 청춘 전부. 청명 주조대표이사 김지수, 오늘자로 사퇴합니다. 이제 이 집안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조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없으면 회사요? 아,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조 여사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특허청 문서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3년 전에 제 이름으로 특허 냈거든요. 조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지난 3년간 히트친 제품 전부 이균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특허권자가 사용 금지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중단. 내일부터 청명 주조는 그냥 썩은 물이나 만드는 공장이 되겠네요.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이 집안을 무너뜨리겠다고. 제가 쌓아 올린 거니까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 다시 다가왔다. 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우리 회사, 내 인생이. 당신 인생? 내 인생은요? 내 10년은요? 당신이 내 인생 망쳤을 땐 생각 안 하면서 당신 인생 망한다고 매달리는 거 진짜 웃기네요. 지수는 준혁을 밀쳤다. 김지수,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조 여사가 소리쳤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누가 먼저 무너지나? 그녀는 대문을 향해 걸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 5년 만에 맛보는 해방감. 이제 진짜 끝이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당당하게.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너뜨려줄게. 전부. 당신들이 내게 한 것처럼. 그녀의 눈빛엔 차가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지수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는 건 어떨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